오늘은 지난 아침편에 이어서 저희 저녁 스킨케어 루틴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. 피부결이 정말 매끈해지고 특히 이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광, 이런 게 다 저녁 루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역시 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. 얼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가 세안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지금 보여드리는 홈세라 같이 기기 관리나 피지 연화제로 블랙헤드 관리를 해줘요.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말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요.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한번 날 잡고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특수 관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르는 건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. 왜냐면 이 성분이 일단 바로 이어서 바르는 레티놀이랑 궁합이 너무 좋고요. 또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 대부분이라서 가장 첫 단계에 발라야 이 제품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할 만큼 기미 같은 잡티나 여드름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좀 고함량으로 바르면 피부결도 많이 부드러워지고요. 또 주름이나 넓어진 모공 관리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폴라초이스 10% 나이아신 아마이드 부스터 앰플처럼 좀 얘가 고함량으로 들은 제품을 주로 바르고 있어요. 그런데 함량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반응이 좀 세게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처음부터 높은 함량을 바르지 마시고요. 한 2% 정도부터 시작해서 피부의 반응을 좀 보면서 또 피부에 적응을 시키면서 천천히 함량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드디어 대망의 레티놀을 바르는데요. 사실 이 레티놀이 피부에 자극을 굉장히 많이 주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는 피부가 많이 예민해졌다? 절대 레티놀을 바르잖아요. 순수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가지 모두 안 발라요. 그런데 만약 피부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피부가 뒤집어질 것 같다? 그럴 때는 레티놀이랑 비타민C가 굉장히 저함량으로 같이 들어있는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을 발라줍니다. 대신 아침에 바르는 순수 비타민C는 건너뛰어요. 그리고 얘가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통 한 통 다 쓰면 피부 컨디션이 한 레티놀 0.1%짜리를 바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거든요. 그때 바르는 제품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레티놀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브랜드죠. 제가 거의 5통 넘게 쓴 아요페 레티놀 엑스퍼트 0.1%를 바릅니다. 그런데 이 제품도 함량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라서 보통 매일 발라주고 있고요. 그러다가 이제 피부가 좀 많이 튼튼해진 것 같다? 그럼 폴라초이스의 클리니컬 0.3% 레티놀 제품으로 넘어가서 격일로 발라줍니다. 왜냐면 함량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매일 바르면 피부가 많이 붉어지고요. 각질도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격일로 발라주다가 또 이제 프락셀이나 포텐자 같이 강도가 좀 높은 시술을 받으면 잠깐 한 달 정도 레티놀을 안 바릅니다. 그리고 다시 프리메라, 아요페, 폴라초이스 이 순서대로 로테이션해서 사용해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는 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EGF 앰플입니다. 왜냐면 좀 강도가 높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. 왜냐면 상처 치유, 세포 재생 이런 거에 특화된 성분이라서 레티놀을 바르고 EGF를 발라주면 확실히 그냥 레티놀만 발랐을 때보다 피부가 훨씬 덜 민감해져서 좋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가 EGF 특성상 제품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활성도가 아주 그냥 팍팍팍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EGF 올로지에서 딱 5ml씩 5병이 들어있는 세트로 파는 제품이 있는데 얘가 방부제가 안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한 병당 보통 4일 안에 다 쓰고 있어서 얘를 시술 받고 나서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한 3주에 걸쳐서 씁니다.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제가 정말 거의 20통 넘게 쓴 랑벨 제품으로 넘어가요.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집중 케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 돌려가며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바른 이 제품들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올리는데요. 제가 어떤 팩을 좋아하는지는 이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보통 폴라초이스 같이 레티놀 함량이 높은 걸 사용했을 때는 이 팩을 붙인 상태에서 쿼드세라 초음파 기기를 한 5분 정도 돌려줘요. 그리고 이 팩 덕분에 기기로 인한 자극이 확실히 덜 하거든요. 반대로 아이오페나 프리메라 같이 레티놀 함량이 적은 제품을 발랐을 때는 15분 뒤에 팩을 띄고 나서 맨 얼굴에 5분 정도 돌려줍니다. 그리고 참고로 쿼드세라는 피부에 무리가 많이 가는 기기가 아니라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. 마스크팩도 제가 거의 매일 하거든요. 대신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거나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다거나 할 때는 절대로 마스크팩도 안 하고
기기 관리도 안 하고 제품도 딱 EGF 앰플이랑 재생크림 이렇게 두 가지만 바릅니다. 왜냐면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피부에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팩과 기기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가장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줍니다. 보통 피부가 민감할 때는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바운피 5를 발라주고요. 반대로 피부가 괜찮을 때는 조금 더 수분크림에 가까운 로베틴 시카케어 블레미쉬 클리어링 크림을 발라줘요.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바르고 붙이고 흡수시킨 좋은 성분들을 이 크림을 발라서 피부에 딱 가둬주는 거죠. 그리고 추가로 피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날에는 슈퍼콜라겐 올인원 부스터 한 병을 추가로 먹고 나서 잠에 들면 저희 저녁 스킨케어 루틴이 전부 끝이 나는데요. 아침보다 훨씬 복잡하죠. 그래도 하루 중에서 우리가 잘 때 피부가 가장 많이 회복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아침보다 저녁에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. 조금 귀찮더라도 저녁에 좀 더 공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이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도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